우리는 그저 즐겁고 편하게만 살자는 생물학적 충동에 취해서 기적의 시대, 축복의 시대, 감사의 시대를 살면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배신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처럼 흥청망청되는 국민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국가적 적폐는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과거를 회고하며 주어진 현실, 축복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국가와 민족이 계속 번영을 이어간 예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순리고 하늘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서사시를 기억 못하는 민족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역사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선택을 강요받으며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던 8.15 해방 전국에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탄생의 기적을 이루어낸 가슴 벅찼던 그 순간, 그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기억은 그 민족, 그 국가가 번영의 길을 가느냐 멸망의 길을 가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요양이 넘쳐나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그처럼 화려한 국내 골프장도 마다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즐기며 언제부터 연휴가 되면 해외 가족 여행을 선택하며 즐기고 쌀이 남아들어 보관을 고민하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까? 시골 마을까지 자가용이 홍수를 이루고 미국식, 프랑스식, 독일식, 남미식 식당을 골라가며 외식을 즐기는 고급 문화인이 되었습니까? 가난에 찌들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그 처절했던 과거, 복종만을 강요당하며 엎드려 지내던 암울했던 역사의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음수사원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었어도 이런 고급 문화생활을 즐기며 흥청망청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자유와 부와 고급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조국을 향해서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세계는 디스토피아에 빗대서 해일 조선을 외치는 배신의 조국에 너무 화가 납니다. 부정적 사고에 젖어 해일 조선에 매몰되어 있는 인간들에게는 냄새나는 꼰대 말로 드리겠지만 해일 조선은 한마디로 분에 넘치는 자유와 갑자기 주어진 부, 다시 말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난의 충돌이 벌어지는 산물이며 종북 공산 이념이 덧지어진 지역의 언어입니다. 버려야 할 과거 청산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되풀이해야 하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배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기본 가치관이 이처럼 뒤죽박죽이 된 데는 무엇보다도 지식인들과 사회 지도층의 책임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스 정신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중고등학생들이 북한의 홍위병처럼 양성되는 교육 현장의 시대적 책임에서 지식인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지식인의 사회엔 봄이 오지 않는다는 엄정함을 지식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를 암담한 현실을 보면 지식인 최고의 덕목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며 진실 속에 양심이 있다고 일러준 2000년대 후한의 사상가 왕충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지식인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해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조국의 현실은 한마디로 1938년 유엔 협정의 4개 문서가 가져온 유럽의 참상과 1975년 월남 패망의 비극이 혼합된 최대 국가 위기입니다. 이런 때
지식인, 사회 지도층 어때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린 중학생과 학부모가 공산 파시즘 추모제에 동원되고 요고생들 입에서 프롤레타리아 리보루션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까지 불러대는 이념적 혼란으로 국가가 요동을 칠 때 난동꾼들 편에 서서 박수치는 좌경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렸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양심적 지식인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저는 거창한 학술적 이론이나 그런 실력도 없지만 자기 이익에 따라 변질되는 싸구려 정치 논리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생각과 말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을 놓고 쌈박질 해야 되는 부끄러운 행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이념 문제라는 데서 더 심각성을 느낍니다. 소박한 소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방, 광복, 건국에 대해 일반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만 제대로 해주었어도 오늘과 같은 참담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묶여있던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 해방이고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것이 광복이고 없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이 건국인데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어떤 토론회에서 한 대학 교수가 광복 73년과 건국 70년을 경축하며라는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대학 교수가 해방과 광복을 구별 못한다는 게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바로 이해하겠습니까? 용어 선택의 중요성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식민지로 묶여있던 조선이 그것도 남의 힘으로 풀려난 단순한 해방이었지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광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이 광복이든 독립이든 1948년 8월 15일 자정을 기해서 미 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은 그 시점이 바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이라는 갈릴레오의 지정설보다 더 과학적인 역사의 진실을 왜 분명하고 떳떳하게 말을 못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권과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주장을 벌이던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생대를 씁니까? 어느 택시 기사의 말처럼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왜 남의 나라를 세웁니까?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세우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문재인이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기 때문에 2019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치르겠다는 그날 축사에서 문재인은 몇 대 대통령이라고 말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5월 10일 분명히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 문재인이 건국 100주년을 말한다면 2017년 5월 11일의 19대 대통령 취임은 완전한 사기 행각이 되며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1919년에 세워진 상해 임시를 중심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해외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은 도대체 무엇이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1945년 11월에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말처럼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운동을 위한 하나의 공국,
다시 말해 건국준비기구였지 영토, 국민, 주권, 정부를 갖춘 정식 국가가 아니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교육하는 기관이나 지식인, 사회 지도층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동북, 친북 선동꾼들은 거짓을 가지고도 역사를 제 마음대로 재단하며 나라를 제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데 진실을 가지고도 거짓에 짓눌려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 지도층, 정치인들의 비굴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역사 교육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역사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겪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미래의 교훈을 얻어가며 공산 세력과 싸워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70년을 한계로 조국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려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역사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곧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미래를 배우기 전에 역사의 고통을 먼저 경험한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시련은 국민의식이 조금만 깨어나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역사는 잊어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픈 역사를 기억할 때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70년이라는 역사의 아픔을 뒤돌아보고 미래의 자산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축복의 열매만 따먹겠다면 고난의 짐은 누가 지고 갑니까? 고난의 짐도 같이 지고 가겠다는 소박한 책임의식이 국민 정서를 지배할 때 지금까지의 시련은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건국이란 폐하의 전신이 노출되는 것이 출생인 것처럼 국가 구성 요소들을 완비한 정치 결사가 출현하는 것이 건국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양용한 교수의 해석을 근거로 1919년은 대한민국이라는 생명체가 상해 임시정부라는 모체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모체에서 자라나고 있던 폐하가 완전한 생명체의 모습으로 세상 밖에 나타난 1948년이 그 생명체의 생일, 즉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자신있게 말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체성이 변질되는 수모를 언제까지 겪어야 합니까? 고의를 막고도 고의 잔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키지 못하는 이 슬픈 현실은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전환점은 이런 시련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수모가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은 재앙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데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건국 지표를 기념하면서 염치 없게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에게 진실을 듣는 귀, 고집과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 선과 악을 가려내는 냉철한 이성,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지식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빌어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본 정신이 우리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경축합니다. 감사합니다.